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며 전 세계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한때는 형과 동생이라 불리며 인류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던 이 두 남자의 관계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히 의견이 다른 수준을 넘어 이제는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법정 싸움과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이 뜨거운 불길이 최근 대한민국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샘 올트먼이 한국을 전격 방문하며 일론 머스크의 견제를 뚫고 자신만의 거대한 인공지능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체스판을 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의 뒤엉킨 애증과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늘 그 숨막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실 오픈AI의 공동 창업자이자 지금의 이름을 직접 지어준 장본인입니다.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견제하기 위해 비영리로 운영하며 기술을 모두에게 공개하자는 것이 그의 확고한 철학이었죠. 머스크는 초기 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비로 출연하며 올트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샘 올트먼의 생각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강력한 연산장치가 투입되어야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올트먼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아내며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머스크는 나를 속이고 인류를 위한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물로 만들었다며 경로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올트먼과 오픈AI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라더니 지금은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 아니냐는 독설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올트먼의 도덕성까지 공격하며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샘 올트먼이 선택한 행선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 바쁜 일정 중에 서울로 날아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뇌부를 연이어 만난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지배할 자신만의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장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머스크 역시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세력을 키우고 있죠. 하지만 올트먼은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존하는 지금의 구조를 완전히 부수고 싶어 합니다. 칩을 직접 설계하고 직접 생산하여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인공지능 왕국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 특히 인공지능의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한국에 머문 짧은 시간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비난을 쏟아내는 동안 올트먼은 한국의 공장들과 손을 잡고 수경 원대의 인공지능 칩 연합군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결성하려 한 것입니다. 스타게이트는 무려 7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이자 동시에 글로벌 권력 싸움에 휘말리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올트먼은 한국 기업들에게 인공지능 칩의 심장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본격화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반도체 제조국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전 세계적인 심장부로 도약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가 전 세계 인공지능의 두뇌를 찍어내는 핵심 기지가 되는 셈이죠. 이미 오픈AI는 삼성, SK와 메모리 칩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슈퍼사이클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를 가만히 지켜볼 리 없습니다. 머스크는 올트먼의 한국 방문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올트먼이 한국과 손잡고 주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가 공고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는 올트먼이 한국 기업들과 만들려는 인공지능 칩이 결국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을 탄생시켜 인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인 그록이 한국의 하드웨어와 결합한 올트먼의 기세에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섞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샘 올트먼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하면서도 단호합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한국은 인공지능 생태계의 리더라며 치켜세웠고,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중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필연적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머스크의 비난을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소음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올트먼은 한국의 세계적인 제조 능력과 자신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결합한다면 머스크가 꿈꾸는 것 이상의 미래를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의 자존심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어디로 흐를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와 로봇 기술을 하드웨어와 수직 계열화하여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 하고, 샘 올트먼은 한국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어 개방형 인프라 연합군으로 머스크를 포위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아주 정교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역시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눈치를 보면서도 올트먼이 내민 700조 원 규모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피 말리는 현실입니다. 샘 올트먼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들은 한국 경제계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가 과거의 증기기관이나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의 반도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골적인 구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올트먼을 향해 법적인 칼날을 휘두르며 그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지만, 올트먼은 이미 한국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통해 머스크의 공격을 방어하고 시장을 선점할 거대한 방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압도적인 자금력과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한 샘 올트먼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강력한 팬덤과 스페이스X라는 독보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채 독서를 멈추지 않는 일론 머스크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두 천재의 싸움 덕분에 한국의 반도체와 경제적 위상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스크와 올트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버리는 이 치열한 혈투는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입니다. 전 세계가 이 싸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 권력이 재편되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샘 올트먼은 한국의 가속기를 밟아 더 멀리 나아가려 합니다. 이들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밤낮 없이 돌아갈 것이고, 그 결과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일상의 모든 영역을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인공지능 전쟁사는 매일매일 새로운 전략과 전술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두거물이 한국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이는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 계속해서 이 드라마틱한 여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머스크의 분노와 올트먼의 야망,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선택이 인류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비전을 더 믿으시나요? 인공지능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머스크입니까? 아니면 한국과 손잡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겠다는 올트먼입니까? 이 선택의 결과가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